네, 시장의 흐름이 참 어질어질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8천 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금 5만 7천 달러 밑으로 빠진 모습을 비트코인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첫 TV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이 1% 수준으로 급락을 해주면서 다시금 5만 6천 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토론회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 그러니까 누가 어떤 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조금 더 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담력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7%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해리스의 첫 번째 TV 토론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졌는데, 아쉬웠던 거는 토론 시작 직후에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토론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토론의 결과, 그 평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스러웠고 해리스는 생각보다 선전했다,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현역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ABC에서 지금 토론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뉘앙스적인 게 느껴져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아직 토론이 진행 중인데도 이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 이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위를 보이면서 결국 이길 것이다라는 해리스 승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해리스가 56%의 확률, 트럼프가 49%의 확률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이게 오늘 정오 12시 기준인데 49%대 49% 동률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6%포인트 정도 격차를 벌이면서 트럼프가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리스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점, 그렇게 격차를 좁히면서 폴리마켓에서는 동률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현재로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TV 토론의 결과는 종료 이후 상황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흐름과 관련해서는 K33 리서치는 어쩌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시장 30일 평균 이 펀딩 비율을 보면 이게 음수로 전환이 됐다. 이건 시장이 바닥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다. 이 수치가 음수를 나타낸 것은 2018년 이후 6번에 불과하다. 과거 월간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된 시점이 시장 바닥과 맞물린 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 전제로서 이 4분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깔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거래량을 보니까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량이 7억 1,10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출시 이후 이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50% 이상 블랙록이 리드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렉시 폴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 4분기가 몇 주 남은 만큼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이외 요인에서만 긍정적인 촉매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고용,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등
거시경제 뉴스가 포함된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11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대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면서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야기를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난센의 경우에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9억 8,300만 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억 3,3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다.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경우에도 4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3월과 8월의 매도세와 달리 투자자들의 항복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까지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회에 대한 평가, 관전 포인트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쭉 앞으로 60일 정도,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코의 경우에는 9월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0일 변동성이 70%로 치솟은 상태인데 이건 작년 대비 거의 2배 높고 3월의 올타임 하이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금리 이슈가 있고 대선 이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10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적인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상황, 랠리 가능성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 어쩌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4분기에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58,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라고 지금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공급량에서 1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 보유량 비중이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이 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 다음과 같다. 1BTC 미만 홀더들이 감소하고 1에서 100BTC 홀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0BTC 이상 홀더들이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포착이 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제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비트코인 홀더들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여전히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건 트레이더들이 거래 의욕이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4분기에 급격한 추세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결국에는 4분기, 9월은 변동성, 4분기부터 시작 지점, 기대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제 CIO 매트 호건의 경우에는 미국 대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흐름, 이런 것 등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앞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장은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4분기에 지금의 거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암호화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4분기, 힘겨운 9월 빨리빨리 좀 지나가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11월까지 초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시경제적인 상황, 이거에 대한 안도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이런 것만이라도 9월에 후다다닥 정리가 잘 되면 9월 말부터 어쩌면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가들 얘기를 좀 보면 미스터 크립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4만 달러를 기다릴 때 우리는
반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뭐 4만 달러 이런 목소리에 대한 어떤 관심, 곰세력의 관심에 주목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의 돌파는 4분기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돌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돌파, 언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공통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150일 그리고 160일 뒤에 돌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역사적인 패턴에 따르면 2주쯤 뒤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9월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10월은 비트코인의 강한 달이고 2016년과 2020년 요 반감기 때도 모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반감기 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잘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58,000달러에서 56,000달러 이 구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서 많은 긍정적인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I, PPI 지금 오늘 밤부터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FOMC에서의 금리 결정 폭, 횟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 탄탄한 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휘날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동성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토론 대선 TV토론 결과에 대한 평가, 이거에 따라서 대선의 방향성이 조금 더 오늘 오전 상황과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CPI, PPI가 이제 오늘 밤부터 잇따라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번 주에 변동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다음 주 금리 이슈와 맞물리면서 최대 고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내일 밤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 마무리되는 거 보고 다시 추가 영상 제작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